최근 폴란드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사업에 인도네시아 대신 미납금 8천억 원을 대신 지불하고 지분을 인수하는 식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인니에선 있을 수 없는 일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니 언론들은 폴란드가 KF-21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인니는 KF-21 사업에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다면서 분담금을 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한국이 폴란드를 공동개발국으로 선택해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니 매체는 한국이 폴란드를 끌어들이는 건 자유지만 인니가 갖고 있는 공동개발권을 함부로 빼앗아선 안 된다며 인니 조종사들이 KF-21을 타길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인니는 한국에 분담금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KF-21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인니 언론들은 현재 미납된 분담금에 대해서는 자세한 액수를 밝히지 않으면서 오로지 한국에게만 탓을 돌리며 눈속임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인니에서 또 하나의 뒤통수가 나와 이제는 정말 인니를 봐줘선 안 된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F-21 공동개발 사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고집부리고 있는 인니가 최근 또 다른 한국과의 협력 사업인 잠수함 사업을 폐기하고 다른 나라에서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KF-21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년간 끌어왔던 잠수함 사업에서 마침내 인니가 뒤통수를 제대로 치며 완전히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앞서 2019년 대우조선해양과 인니는 1,4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함을 인니 측의 요구에 맞게 개량해 만든 DSM이 1,400 잠수함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그마저도 계약 체결 이후 3년 넘게 표류 중이었는데 올해 초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2차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숨통이 트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인니는 2차 사업에 필요한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또 다시 답보 상태로 빠졌는데 이번에 우리와 맺은 잠수함 2차 사업을 해지하고 프랑스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군사 매체 제임스 보드에 따르면 최근 인니 국방부가 잠수함 구매를 위해 21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2조 8천억 원 규모의 차관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대형 재래식 잠수함 3척을 도입하고도 남는 큰 돈이라 사실상 대우조선해양의 DSM이 1,402차 사업은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외신에 따르면 인니 국방부가 프랑스와 독일과 접촉하면서 잠수함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성능 잠수함을 보유한 프랑스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앞서 DSM이 1,400 잠수함은 인니 PTPAL 조선소와 공동으로 건조 후 2026년 상반기까지 인니 해군 측에 인도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상태였지만 일방적으로 인니가 뒤통수를 치고 만 겁니다. 이로써 아무런 문제없는 한국산 잠수함의 성능과 운용 비용을 괜히 트집 잡던 인니의 행태가 그냥 있었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더구나 올해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이 없어 안타깝게도 KF-21 미납금을 미뤄야 한다던 인니에게 또다시 막대한 돈이 생기게 된 것으로 이쯤 되면 인니와 맺은 방산협력을 모두 끊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KF-21 미납금을 안 내던 인니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갑자기 구입하는 등 비싼 전투기를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인니 국방부는 올해 2월 10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즉 빚을 내서 프랑스의 신형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일단 2026년에 신형 라팔 전투기 6대가 먼저 들어오기로 했는데 벌써부터 인니에선 라팔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 중입니다. 심지어 여기에 더해 미국의 F-15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인니 공군 관계자들이 미 국방부를 방문하는 등 사실상 확정 단계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가 인니가 미루고 있는 분담금을 대신 내고 KF-21 공동개발에 뛰어들겠다고 한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만 찾고 여전히 돈은 내지 않는 인니의 뻔뻔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기가 찰 따름인데요. 그런데 사실 KF-21 사업과 마찬가지로 잠수함 사업에서도 인니를 대체할 국가들이 많기에 우리로서는 아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캐나다 군 당국자들이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해 현대 해군 잠수함 사령부에서 대한민국의 특수선 건조와 창정비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대체 등 해군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3,000톤 이상급 잠수함을 8배에서 12척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캐나다의 잠수함 도입 사업 규모만 25조 원,
후속 사업을 포함하면 최대 80조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캐나다 해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잠수함은 한국의 도산한 창호급과 일본 모델로 일본 잠수함과 경쟁할 가능성이 큰데 여러모로 우리가 다 이긴 싸움입니다.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의 경우 이미 우리 해군이 운용하고 있어 성능이 입증됐으며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데다 수직 발사관을 탑재한 세계 유일의 모델이라는 강점을 지닙니다. 또 캐나다 측에서도 한국이 필리핀 해군에 호세리자람을 인도하고 함정 전투 체계를 공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을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함 수출 경험이 전혀 없는 일본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절대적 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프로젝트에 관련된 웨이네어 국방참모총장의 경우 놀랍게도 과거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웨이네어는 미군 출신이 아닌 유엔사 부사령관으로 한국에서 일한 최초의 인사로 한미동맹 친선협회로부터 예영수라는 이름을 받았고 경기도 평택시도 그에게 명예시민 자격을 부여하는 등 한국과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에어대장이 잠수함 도입 사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결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사실 캐나다까지 멀리 안 가더라도 동남아에서도 한국산 방산에 미쳐있는 국가가 있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 필리핀이 2,400톤급 연안경비함 6척에 하나시스템이 자체 개발한 국산 함정 전투체계 CMS를 장착하기로 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수출 계약 규모는 2,9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90억 원으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는 2,400톤급의 필리핀 연안경비함 6척에 우리 기술이 또다시 장착되는 겁니다. CMS는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다양한 센서, 무장, 통신체계를 통합해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최적의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함정의 핵심 무기체계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서태평양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집중하고 있는데 한국이 필리핀 함정 전투체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하나시스템은 전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디지털 표준 통신체계인 전술 데이터링크도 함께 수출하기로 했는데 필리핀과 이번에 맺은 계약 규모만 총 460억 원에 달합니다. 이로써 하나시스템은 총 13척의 필리핀 함정에 CMS를 공급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필리핀 초계함 2척의 국산 전투체계를 수출한 데 이어 2017년 수주한 2,600톤급 필리핀 호위함 2척의 전투체계 사업과 2019년 3척의 성능 개량 사업에 이어 필리핀 해군에만 4번째 수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 계획이 앞으로도 예정돼 있는 만큼 잠수함, 고속정, 대형 상륙함 등 신형 함정 도입 사업에서도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함의 두뇌이자 신경망인 한국의 전투체계 기술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인데 전투체계야말로 고도의 기술로 꼽히는 전략기술이기에 다른 나라에서 쉽게 만들지 못할 뿐더러 한국 말곤 신뢰할 기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은 해군의 전투력을 상승시킬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술 고도화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다음 달 7일 예정된 해양방위산업 전시회 마덱스가 다가오면서 현재 개발 중인 최신 국산 무기 체계들의 정보가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데 차세대 전투함 KDDX의 성능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차세대 함정 KDDX는 CIWS-2 근접 방어 시스템이 2기로 함수에 추가로 설치되고 헬기를 수납하는 데 쓰이는 셔터 문이 2개로 나뉜 게 공개되는 등 최신 디자인이 공개되며 기술적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방사청은 6,700억 원을 투입해 해군과 범상어 2차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해군 전투력 상승을 위한 핵심 병기를 추가로 내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해군 및 범상어 모두 작년 1차 양산을 통해 품질인 증사격 시험과 야전 운용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전력화를 마무리했지만 2차 양산을 통해 공격 능력을 더 상승시키겠다는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해군은 해군 호위함, 구축함 등의 함정에 범상어는 해군 잠수함, 장보고2, 장보고3에 탑재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근접 방어 능력과 원거리 공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해군 기술력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인니가 한국의 손을 잡지 않은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제는 정말 인니와의 방산협력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때인 듯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